30대 남성이 천안의 한 모텔로 들어갑니다. 10대 여학생과 조건 만남을 약속했기 때문인데요. 잠시 후 남성 한 무리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남성을 마구 때리더니 금품을 빼앗고는 그대로 달아났는데요. 알고 보니 이들은 10대 청소년들, 조건 만남은 미끼였던 겁니다. 10대 일당은 그 뒤로도 조건 만남을 가장한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자, 이제는 뭐 이런 유형의 범죄는 그냥 어느 정도 그러려니 합니다. 워낙 뭐 일상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지난 2월 25일 오전 5시 30분쯤 10대 남학생 4명과 여학생 1명이 천안의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을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사건입니다. 이들은 범행 전에 사전에 공모했는데요. 14살 여학생을 앞세워서 조건 만남 성매매를 한다면서 30대 남성을 모텔방으로 유인하고는 남성이 샤워하러 들어간 틈을 타 다른 방에서 대기하던 16살 남학생 등 4명이 들어와서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현금 8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자, 그래도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렇습니다. 2월 25일 날 30대 남성이 지금 조건 만남이라고 하는데 제가 써할 때는 이제 원조 교제란 말도 썼었습니다. 어떻든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협박을 당하니까 80만 원도 뺏겼고 또 가족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추가 돈을 요구하니까 가족이 수상하니까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 보니까 16세 남학생 1명 등 남자는 4명이었고 그다음에 그 미끼로 사용한 여학생이 1명 있어요. 총 5명을 검거를 했는데 그 피의자 중에 1명이 코로나에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 그들을 풀어준 거죠. 이건 가능합니다. 아니, 현행범을 확진됐다고 풀어줘요? 요즘 어떻게 하냐면은 예. 그 사건이 중대하고 급하거나 아니면 구속시킬 사안 같으면은 경찰들이 다른 방에서 방역복을 입고 조사한 다음에 영장을 치고 또 다른 별정방, 왜냐하면 유치하고 격리해서 시키지만 이 학생들은 소년부 갈 확률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사항이 아니면은 인적사항만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신원 보증을 받은 다음에 보냅니다. 귀가시킨 다음에 격리 끝난 후 뭐 일주나 2주 후에 소환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바로 저희가 이 사건을 다룬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귀가시키면서 무슨 사달이 났습니다. 이번 사건의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우린 뉴스 나왔다. 박 변호사님. 네, 경찰서에서 나왔던 이 10대가 휴대전화로 요새 뉴스를 많이 보니까 휴대전화로 뉴스를 봤는데 자기들이 뉴스에 나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얘기 아니야? 우리 얘긴데 오케이 좋다. 이래서 이 기사를 본 이 남학생이 후배들 한 5-6명을 불러 모아서요. 또 그 여자 후배도 1명 포함되어 있고요. 불러서 봐라 우리가 뉴스 났다. 1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같이 하자. 그러면서 돈을 나누자 친구들하고 하면서 추가 범행을 모의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오늘 이 방송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한 게 뉴스에 나왔다. 야, 같이 하자. 우리 100만 원 정도 벌었어. 그럼 아니 근데 뉴스에 나왔다는 거는 이제 한번 검거가 됐다는 거고 유사한 범행이 벌어지면은 경찰이 제1번 타깃으로 이 녀석들이 또 그랬구나라고 해서 검거될 확률이 오히려 더 높은 건데 네. 그걸로 왜 어떻게 이렇게 야 같이 하자. 그래. 나도 할게. 이게 무슨 상황이죠,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이 주범의 나이는 지금 뭐 전혀 인지라는 것 자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죄책감 이런 건 당연히 없고요.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고 도대체 왜 이렇게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좀 도덕감도 없는 상태고요.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그냥 그 돈만 벌겠다. 죄를 짓는 것도 상관없다라는 것 같고 나머지 아이들이 보니까 지금 중1, 중3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또래 아이들은 또 이제 집단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네의 대장격인 사람이 이제 그냥 무조건 우리 가자. 그러니까 이제 또 아무 생각 없이 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어른들이 따끔하게 알려줘야만 이 친구들이 이게 잘못된 거고 이거는 다시는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좀 깨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새를 불려서 규합을 해서 또 무슨 짓을 벌인 거죠?
네, 사건 3일 뒤인 2월 28일 오전 1시 20분쯤 이들이 또 천안의 한 모텔에 모여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차에 또 다른 30대 남성이 덫에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성매수를 시도한 남성이 모텔 욕실에서 씻는 사이에 10대 일당이 들이닥쳤는데요. 남성을 알몸 상태로 끌고 나와서 미성년자인 동생한테 무슨 짓이냐 하면서 마구 때렸다고 합니다. 남성은 도망치지도 못하고 10대 청소년 5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얘네들이 진짜 한 번 이제 갔다가 나오고 나서 또 새를 불리고 나서 하다 보니까 확실히 범행 강도가 더 세졌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른 성인의 범죄에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잔혹무도함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30대 남성이 이제 도망가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10대 남자애를 5명에 둘러싸여 있으면 이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는 것을 포기해야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협박과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돈 얼마 있어? 라고 물어보면서 몸을 담뱃불로 지지기도 하고, 아이고. 네, 침을 뱉기도 하고, 그 다음에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어른이 계속해서 안 하니까 뜨거운 물을 갖다가 붓기도 하고, 아이고. 숨을 못 쉬게 목을 조르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됐어요. 결국에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휴대전화를 장치를 풀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장 안에 있던 돈을 자기한테 이제 이체시키고,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도 받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강도 행각이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 계속 이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같은 날 오전 7시 40분쯤에 다른 모텔로 옮겼던 겁니다. 옮겨가지고 범행을 했는데요. 이번엔 남성의 카드를 뺏어가지고 카드 대출 아시죠? 카드 대출로 400만 원 정도를 인출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한도 제한이 걸렸기 때문에 현금 인식에서 인출이 안 되니까는 그 범인한테 어떻게 했냐면은 직접 은행 창구에 가서 돈을 인출하라고 시켰는데 그 남성이 가가지고 은행에서 얘기를 하니까 신고가 됐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이 피해자들이 도주를 했던 거예요. 도주를 했는데 당시 16살 남학생 등 이 사람들이 도주한 뒤에 또 3월 8일 날 똑같은 방법으로 또래 여학생을 내세워가지고 또 조건 만남을 시도를 했는데 20대 남성이 걸려들었어요. 그러니까 20대 남성한테는 또 폭행 협박해가지고 200만 원 상당은 갈취를 했습니다. 근데 200만 원 가지고 만족을 못했어요. 너 300만 원 더 내놔. 그러니까 300만 원을 꼭 내가 보낼 테니까는 기다리시오 하고 나서는 돈을 주지 않고 일단은 풀려났습니다. 근데 풀려난 사람이 돈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해자들이 20대 남성의 직장 주소를 기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안 갚으니까 직장에 찾아가서 20대 남성을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6세, 14세 이런 사람들이 어른을 뺨치게 아주 교묘하고 계획적인 범죄를 하게 됐던 거죠. 잡혔죠? 네. 결국은 이 협박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했고요. 달아났지만 경찰에 이 검거가 됐습니다. 이 10대 9명인데요. 남학생 이제 6명하고 만 16세 또 14세 남학생 1명에 여성 2명인데 5명은 소년부에 성취가 되고요. 1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16살 남학생 등 3명은 곧 판결 선고를 받습니다. 9월 달에 판결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저도 이제 공감이 가는 것이 이런 조건 만남을 시도했다가 이렇게 역으로 되치기를 당하는 이런 범죄의 경우에는 누가 피해자인지 그러니까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다. 알크님 같은 경우는 도대체 누구를 보호해줘야 되냐 이런 상황에서는 물론 폭행을 당한 사람이 일단 겉으로 드러난 건 피해자겠지만 뭐가 됐든 그 피해자라는 사람도 성매수를 하려고 뭘 하려다가 이렇게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성매매는 우리나라 처벌합니다. 성인 성매매도 처벌하고 아동 성매매는 더 가중 처벌하는데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성인 성매매를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동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왜 어린 여성들을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여성이 필요하면은 그냥 연애를 하세요. 자기가 맞는 사이즈를 비슷합니다. 맞는 나이하고 사랑을 하면 되는데 왜 저런 조건 만남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저 남성이 자기가 약점을 잡히게 된 거죠. 자, 박 변호사님 예. 마지막으로 좀 그 성매수를 시도했다가 저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 어떤 처벌 받는지 짧게 정리해 성을 주시죠. 사고 팔았을 때 성매매가 돼서
매수한 사람, 매도한 사람 처벌이 됩니다. 성매매법에서 처벌이 되는데 성매매를 미수했을 때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다만 김호희 시장이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미성년자 같은 경우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는데 성매매를 시도했을 때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돼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동 같은 경우는 뭐 조건 만남을 했는데 권유 이런 걸로 봐가지고 미수를 했다 하더라도 성매매를 시도하려 했던 게 범죄가 돼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 지금 뭐 우리 팀장님께서 아까 잠깐 뭐 말실수가 나올 뻔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그 나이가 맞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비슷한 나이 때. 그러니까 비슷한 나이라는 거는 키도 사이즈가 맞아야 된다는 걸 내가 앞서 갔던 거예요. 사이즈가 맞아야죠. 예, 그 사이즈. 네네. 알겠습니다.